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월 1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20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생행보를 이어갑니다. 보람의 병원을 찾아 의료파업 현장을 점검하고 오후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와 과방위 등 5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과방위에선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법안심사 소위를 생략한 채 통과시켰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실업자의 노동조합 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네,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긴 대화 끝에도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양측은 오늘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견이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의원총회를 중단하고 의료 파업 현장을 방문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라 과방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소희 기자. 네, 국회 중앙홀입니다.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회동 결과 어땠나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대화를 다시 해보자며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자리를 마련했지만 2시간의 긴 대화 끝에도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원구성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여야 원내 수석부 대표 간의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헌재를 통해 의장과 야당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도 22대 국회가 3주째인데 반쪽 국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당이 정식 상임위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의장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측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말이조와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킬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소희 기자, 국민의힘은 야권의 거야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의원총회를 열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의총을 잠시 중단하고 민생 현장을 챙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국면에서 여당은 오늘 보람의 병원을 찾아 의료파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이뇨한 의원이 함께 했는데요. 병원장을 면담하고 집단 휴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면담하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자체 특위를 운영 중인 국민의힘은 오늘도 특위를 열었는데요.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한 여러 재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위는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겠다며 내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 중에 수사나 재판 대상이 있지 않냐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도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했습니다. 오전에 5개 상임위가 진행됐죠. 네, 운영위와 과방위, 국토위와 문체위, 교육위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과방위를 단독으로 연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방송 3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소위를 따로 열지 않고 바로 전체 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늘 과방위 회의에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부처 업무 보고를 저지하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와 교육위, 문체위 첫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을 논의했습니다. 운영위 야당 간사로는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가, 문체위 간사에는 이모경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 상임위를 통해 이 특검 4국조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금요일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여는데요.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청문회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한 데 대해 이재명의 일은 지배정당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제왕적 총재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며 당 이름에 민주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한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세수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종부세 폐지 등 부자 감세를 추진 중이라며 재정 청문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 의장은 또 민생위기를 극복할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법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파업했을 경우 국가나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 활동이 가능한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공동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는 정부와 여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빠르게 열어가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신속한 이전을 위해 속도감 있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예산 협의를 준비하는 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거듭 주문하면서 11대 7이라는 상임위 배분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제1당인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국민의 힘을 향해서는 국회 개원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는데요. 우원식 의장의 주문대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인사이트 신지호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 원구성 협상이 어쨌든 뭐 계속 여야 간의 이제 만남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11대 7 배분 원칙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11개는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이제 해서 가져간 그런 상태고 이제 7개 상임위원장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 11대 7 뭐 이전에도 11대 7에 대해서 여야 간에 뭐 이견은 없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7개만 뭐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된 마당에 집권 여당이니까 7개 상임이라도 받고 참여를 하자 이런 의견을 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다수 의견으로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또 지지자들로부터 그렇게 할 거면 애시당초 그냥 뭐 법사위고 뭐고 다 포기하고 우리가 총선 민심 그대로 받아서 이 굴욕적인 거를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수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굴욕을 갖겠다 뭐 이러고 처음부터 들어가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제까지는 뭐 그 입장은 그거 아니다라고 해놓고 와서 지금 7개를 받게 되면은 이게 뭐 노선 변경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남은 7개 그냥 민주당이 다 갖고 가는 거 말고는 뭐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 싸움이네요. 법사위를 포함한 11개냐, 법사위를 포함한 7개냐. 이미 기차는 출발해버렸죠. 신의원님 말씀대로 국회법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7개 의석수 비율로 소수점 2자리까지 해서 구성하거든요. 비율 정하거든요. 근데 7석, 7석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빨리 추천을 해서 선출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 논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문제는 이걸 언제까지 이제 그 국회의장이 여당에 대해서 이것을 종용하고 조정할 것이냐 이것만 남은 거죠.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지금 집권당입니다. 국민의힘 당은 야당이 아니거든요. 그 여당 집권 세력은 집권당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무한 책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활동들,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수백 개가 넘게 지금 계류돼 있을 거거든요. 다른 이 모든 국정의 뒷받침들을 입법으로 국회에서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안타깝고 무책임하죠. 대단히.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이제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또 할 수 있는 거죠. 가져갈 수 21대 때 21대 전반기에 그렇게 했거든요. 국민들은 야당이나 여당이나가 국회의원장을 누가 뭘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게임입니다. 결국 이 국정을 뒷받침하고 원활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장께서 7개 상임위원장을 이제 일방적으로 임명할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그 의장이 뭐 그 법적으로 가능한 거를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이 민주정치라는 게 특히 의회 정치라는 게 이 관행, 전통 이런 걸 중시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7개마저도 이제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21대 오히려 유력한 그런 국회 상황이군요. 초반 상황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군요. 자, 어쨌든 일부 11개 상임위원장까지 이제 구성이 됐고, 물론 여당에서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임위별로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어서,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번 주 금요일에 전체위에서 좀 처리할 계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날 법안 처리와 함께 이제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청문회는 뭐 법안을 이제 만들 때 반드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죠. 그래서 입법 청문회에 증인 채택을 했는데 12명 증인 가운데서 주요 증인들이 참석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박정훈 수사단장, 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이런 분들이 출석할 의사를 밝혀서 금요일 그 해병대 특검법과 관련한 청문회가 상당히 그 관심을 끌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입법 청문회니까 뭐 나와서 뭐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예. 뭐 답을 하는 정도가 될 건데 예. 이게 뭐 지난 국회에서 이제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재의결에 실패한 그건데 이걸 다시 시도하겠다는 건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이 입법 청문회에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나중에 이제 특검 실시 여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여하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수사 종료 시점에 아마 뭐 특검 문제는 그때 뭐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검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특검의 구성과 특검 실시 시점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예, 입법 청문회에 이제 주요 그 증인들이 나와서 또 참고인들이 나와서 뭐 관련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어떤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거부권을 또 이제 행사한다든지 하는 데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는 있을 텐데 예. 뭐 그런 게 이제 나와 봐야죠. 근데 이미 뭐 나올 만큼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번 그 청문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좀 이미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청문회 하기로 해서 뭐 몇 분들 이종섭 장관이나 임성근 1사단 박정훈 단장 나온다고 했는데 예. 신원식 장관이나 신범철 전 차관 뭐 이런 사람들도 나와야 되겠죠. 예. 나와서 이 관련된 것들 단순하게 입법 과정들만 가서 그런 내용들 법적인 그 테두리 내에서만 할 건 아니고 예. 결과적으로 이 실체적 진실을 어느 정도 밝히는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예. 문제는 특검으로 가기 위한 이 절차일 수도 있고 민주당이 지금 집권 거대 야당으로서의 이 국정에 대한 동반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전 같으면 뭐 바로 특검 주장을 하고 뭐 국회를 마비시키고 야당으로서 센 선전포고를 할 것인데, 어쨌든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것들, 최대한 하겠다. 예. 수권 야당으로서 오히려 예. 그런 절차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다 검찰에서 해야 될 일들, 공수처에서 해야 될 일들 다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실하고 하지 않았다는 통화 기록들이 다 나왔고, 또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지금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예. 통해서 취득한 정보 자료들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게 여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는 게 무슨 입법 민주주의겠습니까? 예. 법대로 누구든지 예. 법으로부터 소외받지 않아야 되고 또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엄정하게 지키겠다고.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 그 자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해서 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우고
지고 특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예,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 주도로 해서 22대 국회 개원 초부터 2개의 특검법, 4개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개의 특검은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제 4개 국정조사는 이것도 이제 해병대원 특검과 함께 이제 해병대원 국정조사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양평고속도로, 방송 장악 관련, 그리고 이제 뭐 유전 개발 이렇게 해서 4개 국정조사를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그런 건데 개원 초부터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특검과 국조가 일제히 실시된 예가 과거에 있었나요?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건 뭐 제 기억으로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국당 뭐 기타 그 소수 야당까지 합쳐서 192석이면 그 의석수에 걸맞게 좀 점잖게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특검 사국조 모두 다 이 정적 때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뭐 그거 관련된 이거를 뭐 때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민생도 챙기겠다는데 민생 챙길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그 뭐 초반에 몇몇 그래도 의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문제 같은 거 이거 제기를 하고 그래서 야 민주당에도 저런 뭐 고민이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쑥 들어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쑥 들어간 지 오래됐고 지금 그 서민 경제 안 좋다는 얘기 그 선거 때는 뭐 양파 가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갖고 그걸 최대한 이제 이용을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국회 주도권은 민주당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거를 이끌고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만 하자. 싸움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특검 4국조, 당장은 이 특검 2국조에서 이제 4국조까지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그 계획인데 이런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신 의원께서는? 결국은 저는 이제 야당의 두 지도자가 이재명, 조국 두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9월이면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그 다음에 검사사증 위증교사, 지금 그 법원 일정으로 보면 1심 판결이 나올 것 같고요. 9월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그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 이제 단축을 시켜서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그 의도가 크다 보니까 그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그 여러 가지 자극적인 소재들이 필요하니까 잠깐만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서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김 여사 건과 그다음에 해병대 특검은 뭐 이미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고요. 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방송 장악이나 유전 개발 2005년도에 유전 게이트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한 60억 정도 국토부에서 철도청에서 당시 철도청에서 투자를 했다. 이거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국정조사 특검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 수사까지 다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일부 이 사업체를 받은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 핵심이 결국 그때 이광재 의원에 대한 정권 실세에 대한 겨냥이었지만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도 없었지만 그때 열린우리도 당시에 집권 여당이 170석이 180석 가까이 됐습니다. 170석이 넘었습니다. 집권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그렇게까지 큰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부터 해서 국정조사 이제 특검까지 다 받아줬거든요. 지금은 집권 여당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위원회만 해도 여야 방송법에 지금 공정한 언론,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이 방통위원들을 결국 통신정책까지 같이 하니까 여야에서 2명씩 추천하고 또 청와대 추천해서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당시에 입국권자들이 제정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제정을 했거든요. 지금 2명입니다. 예. 2명.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대통령 임명조차도 안 해버립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일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결과로 나타나는 게 KBS도 그렇고, YTN도, 심지어는 YTN 매각 사건까지, 다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민생과 관련된 야당은 그런 것에 대한 집권당의 또, 권력에,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비리는 없는지, 무슨 의혹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문제 제기하고 밝혀내는 게 야당이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여당이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생, 대통령이셔서 민생 챙기겠다고 뭐 해보겠다고 나온 것 없습니다. 국민들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래되란 단 하나,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집권당이 좀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국민들의 겸허하게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이제 말씀이시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제 후보 등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마 이제 등록 전후해서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힐 걸로 이렇게 사실상 뭐 출마를 결심을 굳히고 뭐 이제 입장을 이제 밝힐 것이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이미 이제 어대한이다. 어차피 대표는 이제 한동훈이다 이렇게 나오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뭐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총선 패배 70일인가요? 4월 10일에 있었으니까 70일 만에 이렇게 당시 그 패배한 직후에는 모든 책임은 오롯이 내게 있다. 모든 책임은 지겠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70일 만에 나오는 것이 과연 어떤 명분일까? 일성에 어떤 얘기가 담길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존의 여의도 문법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지금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은 지지부진하고 뭐 지리멸렬이고 뭐 되는 게 없고 당에 뚜렷한 구심점이 없고 그리고 이 당이 제대로 재건될 수 있을 것인가. 내후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 과연 승리의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을 다시 지지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한동훈 이외의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안이 없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있다면요. 그리고 그 다른 대안 리더십이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황이 전 됐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선 떨어지고 바로 들어갈 때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고 국민의힘은요 또 내부 그 당의 기풍이라는 게 그런 뭐가 잘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다. 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바람직하냐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라면은 우리 신 의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같으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당이 여당이거든요. 더군다나 소수당이고 압도적 소수당이고 결국 여당은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입니다. 누구와 함께? 대통령과 함께. 결국 여당의 대표는 이 당에 대한 리더십도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통화를 당을 일사불란하게 리더로서의 지휘 통솔을 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보다도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는 게 결국은 양대 축이죠. 축이지만 실질적으로 리더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얼마만큼 어떻게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냐. 결국 국민들은 야당과 여당, 집권 세력을 다르게 보는 게 집권 세력은 책임을 보는 거예요.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얼마만큼 느끼고 그 성과를 얼마만큼 내느냐. 이건데 결국은 아니죠. 대통령실과 당이 분리돼서 서로 싸워버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표.
국민들은 불안하죠. 예. 아무것도 못 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예. 결국 이번 이 그 전당대회의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들이 주목해야 할 게 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 그 다음에 정권 노름은 그 다음입니다. 다음번 정권을 잡냐 마느냐.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이 리더로서 다음번 대통령 주자가 되느냐 마느냐. 예. 지금 그 노름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당이 그 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시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도 총선 지겠다고 하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예. 것도 결국 그 노름 아니겠습니까? 대권 노름입니다. 예. 국민들은 불안하고 예.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이게 지금 여기서 당권 다른 도전자들하고 그다음에 친윤 쪽에서 지금 한동훈 때리기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른 주자들이 그게 이제 무위에 들어가서 이제 드롭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대안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주자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은 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나경원 의원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또 나올 거고요. 예. 그래서 한번 최소 3명 정도는 출마할 것 같은데 예. 아까 그 문제 제기하신 것과 관련해 갖고요. 이 관령 대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예. 건강한 당정 관계. 건강한 당정 관계. 그게 이제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용산 대통령실의 그 얘기만 여의도에 잘 전파하는 그런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예. 민심을 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예. 건강한 당정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만 하셔갖고 누군지 최소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예.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렵겠고 예. 또 오리지널 찐 예. 국민의힘 당원들은 예. 그런 모습들을 참 무책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친윤 의원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어쨌든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좀 앞으로 좀 눈여겨볼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인사이트 신지호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